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장이죠. 토지의 이동.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근데 앞부분 파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토지 이동에 대한 토지 이동 제3장에서 토지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그 큰 흐름 정도를 한번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제3장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인데 우리가 지존의 총론 시간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무엇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얘를 지적이라고 했는데,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록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이 등록사항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죠.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에 표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소유 자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다? 기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자, 토지 표시는 몇 개? 토지 표시는 6개다 이겁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6개였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가 되는 것이고, 기타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기타적인 내용은 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기타적인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이 토지의 표시죠. 이 토지의 표시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고 변경을 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 중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유자와 이 기타적인 내용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새로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뭘 찾으면 돼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죠. 편하게.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 토지의 이동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토지와 이동은 다시 조사 또는 무엇으로 나눠진다? 이 조사 또는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토지 이동의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것은 뭐냐 이거죠. 조사와 관련된 것은 지목 변경이라든지 합병이죠. 지목을 변경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다? 합병, 이렇게 합병. 작년도 27회 때 나왔던 문제. 합병일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합병일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고, 합병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 경계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경계라든지 좌표를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하지 않는다? 측량을 하지 않는데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측량을 요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록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할이라든지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 등등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을 요하는 것이다? 측량을 요하는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것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측량을 요하지 않는 거다면 신규 등록 전 지목 변경이라든지 합병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합병을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말소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다죠. 바다. 바다로 된 토지는 토지는 등록이 되지만 바다는 등록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 하면 그 도표에 나와 있듯이 새로이 정하는 것은 뭐예요? 신규 등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변경되는 개념이더라. 근데 시험에 뭐 새로이 조성된 거 이게 신규 등록이다. 변경된 것은 이런 것들이고 말소는 이런 건데 그렇게 시험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진 않고요. 단순히 그냥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 6개죠. 6개 되게 중요하죠.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 전체적인 흐름만 설명하는 거 이번 시간은요. 토지 소유자가 무엇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요? 신청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느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게을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게을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에 이 토지 이동 신청을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하면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합병에 다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공통적인 내용들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비법인 사단제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는 토지 이동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대표자 또는 누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렇게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할 일은 지적 공부를 무엇 해야 된다?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등록에 대한 사항,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등록사항. 등록사항은 다시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2가지로 볼 수 있다. 2가지. 등록사항은 2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의 무엇이다?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 이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항상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그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결의서를 쓰냐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여기서도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한다? 공부를 정리한다 이겁니다. 지적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토지 표시가 더 중요해. 얘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자 정리는 여기서 딱 멈춰요. 이렇게. 근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게 되면 그 정리를 한 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더라. 그 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등기를 무엇하는 거예요?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에요.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등기 촉탁하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공부정리 사실을 무엇하는 거예요? 지적공부 정리 사실을 통지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부정리 사실을 통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전체 3단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제3장의 토지이동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토지 이동과 관련된 지목 변경, 합병,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출제병 이쪽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토지 이동의 어떤 종류라고 봤을 때 토지 이동의 종류별 특성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 몇 문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장의 토지 이동 쪽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요? 토지 이동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첫 번째,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데 측량 대상과 조사 대상을 보시고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뭐를 해야 돼요? 신규 등록에 대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러한 토지 이동 사유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규 등록부터 봅니다. 신규 등록. 자, 요거 지우지 말고 한번 써먹어 볼까요? 그러면 공부를 정리를 하죠. 여기서 짧게 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통지는 빼고 공부를 정리하고 난 후에 등기를 경우에 따라서 무엇한다?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신규 등록부터 봅니다.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두 번째는 무엇? 등록이 누락된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 법상의 정의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즉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이다라고 얘기해요. 신규 등록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신규 등록의 의의가 되는 거죠. 교재. 자,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든 책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해요. 자, 그럼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뭐예요? 공유 수면을 무엇한 경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방조제를 무엇한 경우? 방조제를 건설한 경우가 새롭게 무엇이다? 조성된 토지가 되는 것이고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저기 외딴 섬들, 도서지역, 미등록 도서지역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등록이 누락된 토지예요. 이러한 것들 붉은색으로 쓴 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무엇이다?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신규등록의 대상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소관청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냥 사유 발생일로부터 토지 소유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해라? 신청을 하는데 과거에는 신청을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지금은 신청을 게을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것을 신청을 무엇을 하면 신청을 거짓으로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규등록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첨부 서면이 있는데 이 첨부 서면의 대표적인 것은 전부 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제출할 것이란 무엇이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돼야 된다. 서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첨부 서면이 있는데 첨부 서면은 누구한테 제출해요?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죠. 모두 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모두 첨부 서면들이 있는데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첨부 서면을 지적 소관청이 무엇하면 관리를 하게 되면 지적 소관청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그냥 확인으로서 가름을 합니다. 확인으로서 가름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할 이유는 없죠. 그럴 때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관청에 이제 제출하는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등기부일 수는 없어요. 그 왜 등기부일 수는 없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지적하고 등기하고 봤을 때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해 공유수매를 매립을 하게 되면 먼저 등록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뭐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부라는 게 없다 이거죠. 먼저 등록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등기부가 일반적인데 신규등록 당시에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어요.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박스에 써져 있는 거예요. 판결서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중공검사 확인증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시겠죠? 그 박스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첨부할 서면을 누가 관리하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으로서 가름하고요. 거짓으로 하면 얼마다? 1년에 1,000만 원인데 모든 토지 이동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 신규등록 특징 중에 첫 번째 뭐가 써있어요? 등기 촉탁이 불가능이다. 등기 촉탁이 무엇하다? 얘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는 거기 써있잖아요.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 당시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 있다? 대장과 등기부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이다 이겁니다. 근데 일치시키는 것이 등기 촉탁이죠.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에요. 근데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만 만들어져요? 대장만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왜 등기부가 없는지는 알아요. 공인수면을 매립을 하면 먼저 뭐부터 해요? 등록을 먼저 한다고. 그 이후에 등기를 하는 거니까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촉탁은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때 뭐를 제출해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관청에 제출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무엇한다?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신규 등록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뭐냐 이거죠. 촉탁해라 이겁니다. 촉탁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첨부서면을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X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 자, 교재 92페이지에 보시면 등록 전환이 나오는데 자, 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죠. 임야대장.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임야도.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등록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등록전환의 뭐예요? 의의가 되는 것이고 그 등록전환의 대상은 뭐냐면 이 등록전환의 대상을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 자, 등록전환에서 대상은 지목 변경을 수반을 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로 나눠서 보신다 이거야. 그 등록전환 대상 중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건축법 또는 산지법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등록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에 한 3개 정도 써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만 보면은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됐다 이거 넘어갔다 이거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가지고 일부 토지를 임야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그냥 넘깁니다. 자, 대상 보세요. 1번에 이제 뭐가 쓰여 있냐면은 1번은 이제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을 써놓은 거죠.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다. 1번이 바로 뭐예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2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그 다음에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고 디귿인데 이것만 한번 보면은요. 니은과 디귿도 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얘가 임야도예요. 임야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1의 임이더라 이겁니다. 얘는 12의 수가 되고 13의 임이 되고
뭐 14의 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우리가 지번 공부할 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쓰자라고 지번할 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여기서 등록 전환이 됐어요. 이렇게 등록 전환이 되면은 임야도에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가니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무엇하는 것이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진다고 이렇게. 또 얘도 넘어가면 이렇게 지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임야를 개간을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뽕나무를 제작을 했어. 뽕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형지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지목을 뭐로 바꿔야 돼요? 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얘는 지목이 임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이렇게 두 줄로 긋고요. 넘어가면 두 줄로 긋고요. 여기도 넘어가면 두 줄로 그어. 그러면 임야도를 봤더니 이렇게 말소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말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만 지금 홀로 남았잖아요. 얘만 이 토지만. 그 이것만 임야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할 때는 불합리할 때는 지목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넘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록 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지목이 바뀐다 X예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신청 보세요. 이제 신청.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측량하는 지역은 임야도 확정 측량하려는 지역 안에 임야도를 갖춰두는 지역에 토지가 있을 때는 등록 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차피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신청해 보시면 이게 바로 사유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시 며칠 이내 하자? 60일 이내 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신청해 토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등록 전환을 무엇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공부를 정리를 하죠. 공부를 정리하는데 등록 전환에서는 공부 정리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면적이에요. 면적. 등록 전환에서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인데 첫 번째 일단 면적은 등록 전환에서의 면적은요. 새로이 측정해서 새로이 측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새로이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에서 이 말은 틀린 거죠. 임야 대장 상의 임야 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 대장에 등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새로이 측정을 해서 다시 등록하는 것이지 기존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정밀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럼 새로이 면적을 측정을 하는데 새로이 면적을 측정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이 측정된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인데 이 등록 전환될 면적하고 임야 대장상의 면적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불일치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 허용 범위는 0.026의 제곱의 m 루트 f인데 공식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허용 범위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남았어. 근데 이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등록 전환대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이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허용 범위를 무엇을 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경계와 면적을 직권으로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누가? 여기서 말하는 직권은 누구예요? 지적 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정정한다. 그러면 X다 이겁니다. 직권 정정이에요. 여기까지가 등록전환. 그래서 교재 보시면 처리 절차에 보면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번에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의해야 할 것이고 임야대 등의 면적을 그대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오른쪽 2번에 임야되는 상의 면적과 등록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 산식이 바로 이 식이란 말이에요. 0.026의 제곱의 m루트 f인데 이 식 어디서 나왔어요? 복구할 때 한번 나왔었죠. 복구할 때 그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하고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적소관청이 경계와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전환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예요. 등록전환 정의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등록전환을 할 때 그 대상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면적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등록전환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체적으로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그중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